당신은 우리 엄마를 2번 죽이는 거예요. 텅 빈 장례식장. 조화 하나 없는 빈소 앞에서 청년이 절규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눈앞에 청년이 바로 2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가 평생 홀로 키운 자기 핏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칼보다 날카로운 증오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재벌가 사위의 자리를 선택하고 사랑을 버렸던 그날의 대가. 이제 아들과 함께 자신을 파멸시킨 장인을 향한 처절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진우는 샴페인 잔을 든 채 파티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신규 사업 제휴식은 화려한 성공이었고 투자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진우의 손목에서 수십만 원짜리 시계가 조명 아래 번쩍였습니다. 그때 진동하는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진우 씨 맞으십니까? 오수진 씨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수화기 넘어 차가운 목소리가 진우의 심장을 얼렸습니다. 진우는 샴페인 잔을 놓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잘못 거신 거 아닙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오수진 씨입니다. 장례식장 주소는 문자로 찍어드리죠. 고인이 마지막 유언으로 그쪽 번호를 주셔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오실지 말지는 알아서 하세요. 전화는 끊어졌고 진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20년 만에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우는 비서에게 차를 대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아직 건배 인사가 남았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켜. 건배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야? 차 대라고. 당장. 진우가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외쳤습니다. 폭우가 앞 유리를 두들기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진우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시골 병원까지 2시간이 남았다고 안내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우 씨, 저 임신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강 회장의 딸과 결혼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핸들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미친놈이다. 정말 미안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새벽 2시 진우는 낡은 병원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스산했고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에는 고인 오수진, 상주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우가 떨리는 다리로 빈소문을 밀었습니다. 조화 하나 없는 서늘한 빈소에 영정 사진만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진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이 불쌍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렇게 가버렸니? 이 못난 놈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잘 살지. 왜 이렇게 야위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가 영정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날카로운 눈매와 왼쪽 눈밑점이 젊은 시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진우는 입을 벌린 채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진우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내밀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낡은 일기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울면 엄마가 살아 돌아온답니까? 소리내지 말고 읽어보세요.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청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06년 5월 3일 진우 씨를 닮은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는? 진우가 청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한씨 성은 엄마가 지어준 거예요. 당신 성 따위 물려받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요. 엄마는 평생 당신 죽었다고 했어요. 사고로 일찍 죽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 달 전에서야 알게 됐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잘 사는 사람인 줄은요.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일기장을 넘기며 수진이 겪은 20년의 고통을 읽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 복도에서 밤을 샌 날들, 도윤의 학비를 마련하려 새벽까지 일한 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벽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수진아. 내가 너를 어떻게든 찾는 건데. 진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때도 돈이랑 성공 때문에 엄마 버렸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재벌 집 사위로 들어가실 분이 어디서 가짜 눈물을 흘리세요? 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당신 욕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이 더러운 번호를 건네주면서 꼭 연락하라고 아빠한테 소식은 알려야 한다고 유언까지 남기셨다고요. 그게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당신 얼굴 보니까 더 화가 나요. 왜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을 못 잊어서 평생 고생만 하다 갔을까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우는 도윤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됐어요.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세요. 장례 끝나면 우린 다시 남남입니다. 부자 상봉 같은 꿈도 꾸지 마시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도윤이 돌아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복도에 주저앉아 밤새 빈소 밖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수진이라는 사람의 지난 20년을 조사해. 진우가 쉰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해가 뜨자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고인은 세탁소를 운영하다 3년 전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진우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복용한 약봉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비서가 협박장을 꺼냈습니다. 협박장에는 강그룹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세탁소 부지를 넘기지 않으면 아들의 앞날을 망치겠다. 진우는 협박장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은 진우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노인네가 감히 수진이를, 내 아들을 건드려? 내 장인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진우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요? 당신 여기 있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 저승에서도 편히 못 쉬어요.
제발 좀 꺼져달라고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우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못 간다. 도윤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엄마가 왜 나를 불렀는지, 그리고 어떤 놈들이 내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내가 너 지킬 거다. 이 아비가 목숨 걸고 그놈들 싹 다 쓸어버릴 거야. 내 엄마가 못한 일 내가 다 끝내주마.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진우를 밀쳤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노릇입니까? 당신 도움 따위 죽어도 안 받아. 도윤이 소리치며 빈소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고 복도 전구를 올려다 봤습니다. 전구가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수진의 발이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진우는 빈소 앞 의자에 앉아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상주복을 입고 혼자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진우가 도윤을 도우려 다가서자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요. 도윤이 짧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떼거지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은 조문은커녕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진우를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왔습니다. 한진우 전무님, 회장님께서 당장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군말 말고 일어나시죠. 남자들 중 하나가 무표정하게 말하며 진우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진우는 남자들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사람 죽은 곳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명령입니다. 좋게 말할 때 따라오십시오. 여기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남자가 진우의 팔을 비틀어 쥐었습니다. 진우는 팔을 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해. 내 발로 갈 테니까 나. 진우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짐짝 옮기듯 진우를 양쪽에서 붙들어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빈소 안에서 도윤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지만 남자들은 이미 진우를 검은 차 안에 쳐넣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나요. 사람 잡아가요. 도윤이 차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매정하게 출발해버렸습니다. 도윤은 매캐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강그룹 본사 회장실은 50층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개처럼 끌려와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책상 뒤에 강학수 회장이 도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시가를 피우며 진우를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봤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아. 강 회장이 턱짓으로 명령했습니다. 진우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귀가 먹었어? 앉으라고 했잖아. 강 회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시가 연기를 진우의 얼굴에 대놓고 뿜어댔습니다. 너 죽은 계집 장례식엔 왜 갔어? 내 얼굴에 똥 칠하려고 작정했냐? 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강 회장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제 아이를 낳아준 여자입니다. 20년 만에 죽었다는데 마지막 길 배웅하는 게 사람 된 도리 아닙니까? 도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20년 전에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았으면 끝난 인연이야. 어디서 구질구질하게 옛날 일을 들춰?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진우는 부르르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수진 씨를 그렇게 못살게 구셨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협박까지 하셨냐고요. 강 회장은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죄?
내 사업 앞길 막는 게 죄지. 그 계집 세탁소 땅 밑에 우리 공장 쓰레기가 좀 묻혀 있었거든. 그거 들키면 골치 아프니까 땅 내놓으라고 한 거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강 회장이 마치 벌레 한 마리 죽인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수진 씨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야. 당신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입 조심해. 네가 지금 누구 덕에 밥 얻어먹고 사는지 잊었어? 내 사위 자리에서 쫓겨나고 싶어 환장했구먼. 그때 옆문이 열리며 아내 강서윤이 표독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진우를 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여보, 그 여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면서? 나 몰래 밖에서 씨를 뿌리고 다녔던 거야? 서윤이 진우에게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진우는 서윤을 외면했습니다. 그 애는 건드리지 마.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이 없어? 내 남편이 밖에서 만든 자식인데? 그 더러운 핏줄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그 애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기 전에 당신이 당장 정리해. 서윤이 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도윤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신이고 회장님이고 다 같이 죽는 거야. 진우의 경고에 강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진우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너 오늘부로 해임이야. 이사회에 서류 넘겼으니까 넌 이제 알거지라고. 강 회장이 사망 선고를 내리듯 선언했습니다. 진우는 흩어진 서류를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 회사를 위해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이빨 빠진 사냥개는 잡아먹는 법이야. 쓸모 없어졌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내 회사에서 꺼져. 진우는 회장실을 나와 복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늘 굽실거리던 비서가 다가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아니 한진우 씨. 법인카드랑 차키 내놓으시죠. 회장님 지시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와 키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한 채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50층 꼭대기에서 1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며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겨우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진우는 이미 텅 비어버린 빈소를 봤습니다. 도윤은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다가가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또 왔어요? 이제 볼일 다 본 거 아니에요?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목이 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당탕거리는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와 도윤이 밖으로 뛰어나가자 험악한 용역들이 수진의 낡은 유품들을 쓰레기차에 막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우리 엄마 물건이야. 도윤이 달려갔지만 용역들은 도윤을 짐짝처럼 밀쳐버렸습니다. 진우는 눈이 뒤집혀 용역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들아. 당장 손 떼. 죽고 싶어? 용역들이 진우를 둘러싸더니 집단으로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면서도 쓰레기차 바퀴를 붙잡았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 이 물건들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진우가 피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역 대장이 휴대전화로 보고하더니 침을 뱉으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용역들이 떠난 뒤 진우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아기 베네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기어가는 몸으로
상자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아, 이거. 도윤이 상자를 받아들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엄마가 나 태어났을 때 입혔던 거라고. 평생 보물처럼 간직하던 건데. 도윤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진우는 피 묻은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토닥이려 했지만 도윤은 그 손을 매정하게 쳐냈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엄마가 평생 그 고생을 할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이래요? 가세요. 가서 당신 잘난 집으로 가시라고요. 도윤은 상자를 품에 꼭 안고 화장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땅을 쳤습니다. 화장장 대기실, 도윤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다른 집들은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했지만 도윤은 오직 혼자였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은 따뜻한 온기가 남은 하얀 유골함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진우가 다가가려 할 때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무님 아니. 회장님이 법인카드 다 정지시켰고 집 비번도 바꿨답니다.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기셨어요. 진우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택시비조차 없던 진우는 빗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엔 진우의 해임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뉴스를 보던 도윤은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돈 때문에 쫓겨난 거였어. 역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 도윤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도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게시판에 재벌가 사위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대자보가 붙어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사장도 도윤을 불러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미안해 도윤 씨. 위에서 압력이 내려와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줘. 도윤은 앞치마를 바닥에 팽개치고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뒤엔 학교에서 제적 통보서까지 날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비참한 몰골로 강 회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지구 반대편으로 떠날 테니까 아이는 제발. 이미 늦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 더러운 핏줄 살려둘 수 없다. 강 회장은 빌고 있는 진우를 발로 걷어차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이 살던 낡은 고시원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연기 속에서 간신히 유골함만 품고 탈출한 도윤은 시커넓게 타버린 고시원을 보며 땅바닥을 쳤습니다. 엄마 유품이 다 탔어. 으앙. 뒤늦게 달려온 진우가 도윤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도윤은 진우의 얼굴을 밀쳐내며 악을 썼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안 나타났어도 우리 엄마 평화롭게 갔어. 당신이 우리 엄마 2번 죽인 거야. 도윤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복수하겠다는 도끼가 서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노숙자 쉼터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쉼터 원장은 10년 전 진우가 후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희님, 여기 있으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찾아냅니다. 강 회장 그 노인네가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밑바닥까지는 눈길도 안 줄 겁니다. 자,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원장이 낡았지만 깨끗한 담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깨진 거울을 보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습니다. 머리도 지저분하게 기르고 도수 높은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한 달 전에 번듯한 한진우 전무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켜고 해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홍콩의 가상투자회사 블루 다이아몬드를 설립했습니다. 대리인은 과거 진우의 충직한 비서였던 최 과장이었습니다. 최 과장님, 나 한진우입니다. 지금부터 강그룹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이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고양이 발소리도 안 나게 조심해서 매집하세요. 진우가 암호화된 메신저로 지시했습니다. 전무님, 살아계셨군요.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 걸고 강 회장 그 인간 몰래 지분 꽉 잡고 있겠습니다. 전무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최 과장이 눈물 섞인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덮고 눅눅한 지하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 이름, 내 얼굴 다 버리고 지옥에서 돌아왔어. 내 눈물, 내 아들 눈물. 그놈들 눈에서 피눈물로 다 돌려줄게. 진우가 이체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강 회장의 으리으리한 저택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사 도우미의 아들로 위장해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정원관리팀장이 물었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도윤이 거짓 이름을 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 눈치껏 잘해라. 여긴 주인 양반들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야. 눈밖에 나면 그날로 짐 싸야 하니까 입 꽉 닫고 일만 해. 팀장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윤은 정원에 물을 주며 저택 내부를 샅샅이 관찰했습니다. 강 회장의 서재는 2층 맨 끝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고양이처럼 서재 창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책장 뒤에 커다란 금고가 있었지만 도윤은 번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대신 책상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제일 깊숙한 곳에서 노랗게 변색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20년 전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기물 매립 설계도라고 적힌 글자를 본 도윤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강그룹 공장에서 나온 썩은 독성 폐기물을 수진의 세탁소 부지에 몰래 파묻었다는 추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노인네가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병이 든 거였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고 도윤이 이를 악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문서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벅 소름 끼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창문을 넘어 정원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밤 도윤은 다시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강 회장의 침실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도윤의 주머니에는 라이터와 기름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구석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영감탱이랑 같이 지옥으로 가겠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도윤이 살기 어린 눈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윤이 복도를 지나 강 회장의 침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도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도윤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웬 초라한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남자는 도윤을 거칠게 끌고 비상계단 구석으로 갔습니다. 계단에 도착하자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바로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여기 왜? 도윤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들키면 다 끝장이야. 진우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그 꼴은 또 뭐고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너 지키려고 왔다. 도윤아, 이런다고 복수가 되는 게 아니야. 기름 붓고 불 지르면 너만 살인자 돼서 인생 망치는 거야. 감정적으로 날뛰면 패배뿐이다. 진우가 도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도윤은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난 저 영감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이제 와서 말려. 기다려.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거 봐라. 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걸로 저 괴물을 잡을 수나 있어요? 내 엄마가 남긴 거다. 강 회장이 관공서에 뇌물 뿌리고 우리 수진이를 협박하던 녹취 파일이 여기 다 들어있어. 내 엄마는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었다고. 진우가 USB를 도윤의 손바닥에 꾹 눌러주었습니다. 도윤은 USB를 전해받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그 아픈 몸으로 혼자서? 그래. 내 엄마는 끝까지 포기 안 했어. 하지만 혼자서는 그 거대한 벽을 넘기 힘들었던 거야. 이제 우리가 그 벽을 무너뜨려야지. 진우의 설명에 도윤은 USB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내야죠. 절대로 그냥은 안 죽여요. 그 노인네가 가진 거 다 뺏고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거 보고 나서 그때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도윤이 진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눈에서 서늘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이번엔 이 아비가 내 방패가 되어주마. 절대로 너 혼자 두지 않아. 진우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딱 한 번만 믿어볼게요. 이틀 후 진우와 도윤은 쉼터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띄우고 차근차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길 봐라. 강 회장의 외손자이자 내 원수 강서윤의 아들 강준이다. 너랑 동갑내기지. 압니다. 저랑 같은 학교 다니던 금수저 놈이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인간 말종. 이놈의 신뢰를 얻어라. 그래서 강씨 가문 내부 정보를 속속들이 빼내야 해. 어떻게요? 그놈이 저를 기억할지도 모르는데. 너 연기 전공이잖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충직한 비서 지망생으로 연기해. 강준의 자존심을 살살 긁어주면서 그의 그림자가 되는 거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배우가 무대 오르기 전에 대본 외우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연기해 볼게요. 진우는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스크를 쓴 기묘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로라고 합니다. 남자가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고용한 천재 해커다. 제로는 강 회장이 평생 숨겨온 비자금 계좌를 털 거야. 그게 정말 털려요? 스위스니 뭐니 복잡하게 숨겨놨을 텐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바늘구멍 하나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스위스 가상 계좌? 그거 제 전공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닫고 아들을 엄하게 바라봤습니다. 주식으로 숨통을 조이고 네가 안에서 정보를 빼내고 제로가 돈줄을 끊는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터뜨릴 거다. 성공. 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강 회장인데요. 반드시 성공시킨다. 하늘에 있는 내 엄마한테 그리고 너한테 지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내 모든 걸 걸고 성공시킨다. 진우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강준이 매일 밤 출입하는 고급 클럽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차에서 내리는 강준에게 도윤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강준 씨 아니세요? 와,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강준은 거만한 눈빛으로 도윤을 훑어봤습니다. 뭐야, 넌? 누구신데 내 이름을 불러? 저 강준 씨 팬이에요. SNS에서 유명하시잖아요. 패션 감각이 너무 좋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도윤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강준은 기분이 좋아져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참나, 내가 좀 유명하긴 하지. 그래, 한 장 찍어줄게. 너 눈썰미 좋네. 도윤은 싱글벙글 웃으며 사진을 찍고 강준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도윤은 강준의 개인 비서 자리를 꿰찼습니다. 강준은 눈치 빠르고 일 잘하는 도윤을 형제처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넌 진짜 내 속을 어쩜 그렇게 잘하냐? 내 밑에 있던 놈들은 다 멍청했는데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준이 형님. 제가 형님 그림자 아닙니까? 형님 편하신 게 제 행복이죠. 어느 날 밤 강준은 도윤을 클럽 비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준은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를 꺼냈습니다. 마약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죽여준다. 너도 한 모금 할래? 너니까 내가 특별히 주는 거야. 에이, 형님. 저는 이런 거 하면 겁나 심장마비 와요. 저는 형님 노시는 거나 잘 지켜볼게요. 도윤은 넉살 좋게 거절하면서 넥타이 핀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로 강준이 마약을 투약하는 현장을 고스란히 촬영했습니다. 도윤은 그 영상을 즉시 진우에게 전송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홍콩 법인이 우리 주식을 계속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지분이 상당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그게 어떤 놈들인데 내 허락도 없이 내 회사를 건드려. 어떤 구멍가게인지 당장 조사해. 강 회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쉼터 지하실에서 진우는 거울 속 자신의 덥수룩한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 이제 당신이 세운 그 모래성이 무너질 차례야. 가면을 벗겨주지. 아주 처참하게. 진우는 노트북 화면 가득 든 강그룹의 주식 차트를 보며 최 과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사들이세요. 한 방에 터뜨릴 겁니다. 밤하늘 아래 도윤은 강준이 잠든 틈을 타 서재에서 기밀 서류들을 하나하나 복사해 USB에 담았습니다. 강 회장의 비밀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였습니다. 그때 강준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김도윤. 거기서 뭐하냐? 도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태연하게 USB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아, 형님. 내일 일정표 정리하고 있었죠. 형님 주무시는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방해 안 하려고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도윤이밖에 없네. 수고했다, 자라. 강준이 소파에 널브러지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도윤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자료 다 챙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래, 잘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조심히 돌아와라. 진우의 목소리에 서늘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밤하늘에 뜬 별빛이 마치 수진의 눈동자처럼 부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홍콩 공항에 짐승 같은 사냥개들을 풀었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의 대리인 최 과장이 입국하는 그 찰나를 노린 것입니다.
최 과장은 공항 로비를 빠져나가려다 검은 차에 짐짝처럼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 살려. 최 과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놈들은 최 과장의 입을 틀어막고 거칠게 차를 몰았습니다. 최 과장은 쥐도 새도 모를 외딴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엔 강 회장이 시퍼런 칼날 같은 눈빛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려던 블루 다이아몬드의 앞잡이냐? 강 회장이 툭 뱉듯 물었습니다. 최 과장은 의자에 굴욕적으로 묶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최 과장이 발뺌하자 강 회장은 손가락을 까닥였습니다. 그 신호에 남자들이 최 과장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최 과장은 피를 토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내 놈 뒤에서 조종하는 그 유령 같은 놈이 누구냐고. 최 과장은 입술이 터진 채로 꾹 입을 닫았습니다. 강 회장은 최 과장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한진우지?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이 살아있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지? 최 과장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독한 놈, 살아있었어.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진우 그놈 당장 수배 때려. 살인 공모에 회사 돈 횡령까지 싹 다 엮어서 전국에 얼굴 뿌려버려. 알겠나? 강 회장의 명령 한마디에 다음 날 아침 온 나라 뉴스에 진우의 얼굴이 도배되었습니다. 강그룹 전무 한진우 씨가 거액의 횡령과 살인 공모 혐의로 긴급 수배되었습니다. 쉼터 원장이 사색이 되어 지하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은희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온 동네를 뒤지고 있어요. 여기도 곧 들이닥칠 겁니다. 어서 피하세요. 진우는 서둘러 노트북과 짐을 챙겼습니다. 원장님, 이 은혜는 목숨 걸고 갚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진우는 쉼터를 빠져나와 제로가 마련한 비밀 안가로 몸을 숨겼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강준의 집무실에서 기밀 서류를 챙기다 들이닥친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한도윤 맞지?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회장님이 부르신다. 경호원들이 도윤의 양팔을 꺾어 잡았습니다. 도윤은 겁에 질린 척하며 강준을 쳐다봤습니다. 준이 형,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아니에요. 하지만 강준은 벌레를 보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지하실로 끌려가 의자에 꽁꽁 묶였습니다. 강 회장이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내 아비 한진우. 그놈 지금 어디 숨어 있어?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윤이 소리치자 강 회장은 매정한 손길로 도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도윤의 입가가 찢어지며 선혈이 튀었습니다.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부릅떠? 내 아비놈이 숨어 있는 곳 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산송장으로 나갈 줄 알아. 그때 서윤이 시뻘건 가죽 채찍을 들고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런 천한 핏줄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매가 약이지. 서윤이 표독스럽게 웃으며 도윤의 얼굴을 채찍으로 후려쳤습니다. 으악. 도윤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서윤은 도윤의 얼굴과 몸을 미친 듯이 내려쳤습니다. 말해. 그 인간 어디 있어? 내 목숨보다 그 인간 목숨이 더 소중해? 도윤은 피를 꿀꺽 삼키며 오히려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모른다고. 이 악마 같은 년아. 안가에서 이 광경을 도청하던 제로가 진우에게 급보를 알렸습니다. 전무님, 도윤 씨가 잡혔습니다.
지금 지하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도윤이가, 내 아들이. 진우가 재킷을 낚아채며 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제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우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전무님도 잡힙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비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계획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가서 죽더라도 도윤이는 살려야 해. 진우가 울부짖으며 제로를 밀쳤지만 제로는 끝까지 문을 막아섰습니다. 도윤 씨가 바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무사히 복수를 끝내주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진우는 문 앞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못난 아버지를 용서하지 마라. 으아. 그때 강 회장이 도윤의 전화를 이용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진우, 똑똑히 들어라. 24시간 준다. 안 나타나면 내 자식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주지. 듣고 있나? 수화기 너머로 도윤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절대 오지 마세요. 저 괜찮으니까 제발 계획대로 하세요. 오면 저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 도윤의 절규에 강 회장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제로를 돌아봤습니다. 시작해. 지금 당장 저놈들의 심장줄을 끊어버려. 진우의 명령에 제로는 노트북 건반을 미친 듯이 두드려 강그룹 주식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순식간에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하실에서 도윤을 비웃던 서윤은 용역 팀장에게 잔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진우 그 인간 결국 안 오는구나. 자식보다 제 목숨이 소중한 거지. 여봐라, 이에 산속에 데려가서 산채로 묻어버려. 흔적도 안 남게. 도윤은 구덩이 옆에 무릎이 꿇린 채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곁으로 가요. 미안해. 용역들이 도윤을 구덩이로 밀어 넣으려던 그 찰나 숲속에서 날카로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진우가 미리 전 재산을 털어 매수해 두었던 강 회장의 최측근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도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요원들이 도윤을 끌어올려 차에 태웠습니다. 안가에서 아들을 맞이한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도윤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도윤아, 살아있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한 방 보여주세요.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격려에 진우는 눈물을 닦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제로가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노인은 빈털터리입니다. 진우는 전 재산을 건 마지막 공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그룹은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렸고 강 회장은 집무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주차장 실려 들어가는 강 회장 앞에 도윤이 수진의 영정 사진을 들이밀며 나타났습니다. 이 얼굴 기억해? 당신이 죽인 우리 엄마야. 이제 당신도 똑같이 지옥으로 가. 도윤의 일갈에 강 회장은 눈을 까뒤집으며 실성한 듯 떨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에서 도망치려던 서윤 앞에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어디 가니? 당신 자리는 이제 감옥이야. 진우가 서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던 그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살인 청부업자가 진우의 등에 칼을 깊숙이 꽂았습니다. 진우는 피를 쏟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진우는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비명처럼 공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진우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TV 속보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온 도윤이 구급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도윤이 울부짖으며 구급차로 달려들자 구급대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학생, 보호자야? 위험하니까 비켜요. 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제발 같이 타게 해주세요. 도윤의 절규의 대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구급차 안 진우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피로 범벅이 된 진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직 저한테 사과도 다 안 했잖아요. 못난 놈이라고 욕해도 좋으니까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네. 도윤의 애원에도 진우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차가운 복도에서 도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좀 도와줘. 저 사람 나한테 아버지 소리 한 번은 듣고 가야 하잖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면 엄마 마음도 안 좋잖아. 제발 살려줘요. 무려 5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의사가 피곤한 기색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신 거죠? 괜찮으신 거죠? 천운입니다. 칼끝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중요 장기를 비껴갔어요. 고비는 넘겼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사흘 후 진우는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은 누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병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곁을 지켰습니다. 잠든 진우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주며 도윤은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나 사실은요, 아버지 많이 미워했어요. 엄마가 파출부일 나가서 손이 다 부르트고 병원비 없어서 끙끙 앓을 때, 그때 아버지는 어디서 뭐 하나 원망 많이 했거든요. 도윤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우리 지키려고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싸우고 계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요. 나랑 같이 엄마 복수 마무리해야 할 거 아냐? 혼자 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도윤이 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때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꼬박 밤을 새우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도윤의 모습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진우의 쉰 목소리에 도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나 알아보겠어요? 진우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만 계시면 돼요. 이제 어디 가지 마요.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져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염치 없지만 이 애비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내 입에서 그 소리 한 번만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 도윤은 잠시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가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진우는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뭐냐? 내 아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중후한 신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대쪽 같은 기품이 서린 노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실례하겠습니다. 한진우 전무님 맞으시지요? 누구신데 이 병실을? 박용수라고 합니다. 20년 전 강학수 그 인간 사냥개들한테 내 가문과 인생을 통째로 뺏겼던 늙은이지요. 진우는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 대쪽같기로 소문났던 전설적인 박용수 변호사였습니다. 아니, 박노 신사님 아니십니까?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당신들 부자가 강 회장 콧대를 꺾어놓는 걸 보고 전율을 느꼈소. 내 평생 꿈꾸던 일을 당신들이 해내고 있더군. 박 노인은 묵직한 서류 가방을 열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늙은이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선물 좀 가져왔소. 강학수 그 인간을 두 번 다시 빛 못 보게 만들 확실한 작두요. 서류를 확인한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년 전 강 회장이 폐기물을 몰래 묻을 때 작성한 진짜 설계도와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 명단이었습니다. 이 귀한 걸 어찌 지금까지 때를 기다렸지. 내 힘으론 부족했는데 당신들 부자를 보니 이제야 임자를 만났다 싶더군. 자, 이걸로 그 괴물의 숨통을 끊어버립시다. 박 노인의 가세로 반격의 힘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강해졌습니다. 박 노인은 검찰의 강직한 후배들을 연결해 주었고 진우는 병상에서 강 회장의 비리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박 노인에게 법과 심리전의 기초를 배우며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났습니다. 도윤군, 적 앞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워져야 하네. 눈물은 승리한 뒤에 흘려도 늦지 않아. 박 노인의 가르침을 도윤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해커 제로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전무님, 강 회장 이 영감탱이 누워있는 척하면서 뒤로 주가 조작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 보냅니다.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직접 강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눈만 굴리던 강 회장 앞에 진우가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연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그 연기 교도소 가서 하셔야겠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로 만든 지옥, 이제 시작입니다. 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며 진우를 노려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습니다. 도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아버지를 배신했던 강준을 찾아가 마약 투약 영상을 들이밀었습니다. 준아, 좋은 말로 할 때 할아버지 비밀 금고 열쇠 내놔. 아님 이거 당장 경찰서에 풀까? 겁쟁이 강준은 오줌을 지릴 듯 떨며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서윤도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소식에 실성하여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박 노인을 통해 수진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전해받았습니다. 진우 씨, 당신 원망 안 해요. 우리 아들 도윤이가 아빠 사랑하며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진우는 수진의 애틋한 유언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약속할게. 우리 도윤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예쁜 숲을 만들어줄게. 그날 밤 강 회장이 보낸 마지막 킬러들이 병실에 잠입했지만 박 노인이 배치한 경호팀에 의해 허망하게 제압되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많은 기자가 병실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진우는 당당히 그들 앞에 서서 강그룹의 20년 비리와 오수진 씨에 대한 추악한 가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 국민은 분노로 들끓었고 강 회장을 구속하라는 함성이 온 거리를 메웠습니다. 진우와 도윤은 병원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그래, 도윤아. 수진아. 지켜봐줘. 이제 곧 정의가 바로 설 거다.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겹쳐지며 위대한 복수의 피날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 첫날 아침, 법원 앞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진우는 국임 하나 없는 정장 차림으로 법원 계단을 뚜벅뚜벅 올랐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불을 뿜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한진우 씨,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정말 장인어른인 강 회장이 범인입니까? 진우는 피하지 않고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가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진우와 도윤은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고 도윤은 맨 앞줄에 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복 차림의 헬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피고인 강학수,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내일 하는 몸입니다. 기운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으니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엄살을 부리자 변호인이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보더니 일단 앉아있으라 허락했습니다. 곧이어 검사의 매서운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전 자신의 공장에서 나온 썩은 폐기물을 오수진 씨의 세탁소 부지에 몰래 파묻었습니다. 그 독극물 때문에 꽃다운 나이의 여인이 암에 걸려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증거 있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평생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거 없는 모함은 삼가시죠. 변호인이 펄펄 뛰며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빙긋 웃으며 노련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박용수 변호사가 보관해온 실제 매립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 처먹고 눈 감아준 공무원 놈들 명단도 여기 있지요. 방청석에서 아이고 세상에 저럴 수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어 진우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학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저 괴물의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인연 제 손으로 끊어내려 합니다. 저 노인네는 수진 씨가 땅을 안 내놓자 하나뿐인 아들 도윤이의 앞날을 망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의 도윤은 엄마의 고통이 떠올라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변호인이 독설을 내뱉으며 진우를 공격했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도 20년 전에 그 여자를 버린 공범 아니오?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정의로운 척을 하는 겁니까? 부성에 사업권 따내려고 아들 이용하는 쇼 아닙니까?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변호인을 쏘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 죄는 평생 도윤이한테 갚으며 살 겁니다. 하지만 내 죄가 저 노인네가 저지른 살인과 갈취를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여기 내 아들 도윤이와의 유전자 검사지입니다. 도윤이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유일한 아들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판사 앞에 내던지자 법정 안은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습니다. 이어 도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밤마다 걸려오는 협박 전화 때문에 잠 한숨을 못 주무셨어요. 내 아들 거지로 만들기 싫으면
당장 도장 찍어라는 그 목소리에 엄마는 피를 토하면서도 저를 지키려고 버티셨다고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예요. 도윤의 절규에 방청객들도 여기저기서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메인 화면을 켰습니다. 제로가 해킹해온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다 죽어가는 척하던 강 회장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벌떡 일어나 활보하며 스위스 계좌로 돈을 빼돌리라고 호통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누가 내 방에 카메라를 달았어. 당장 꺼. 강 회장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지금 멀쩡히 서 있지 않습니까? 법정을 기만한 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당장 저자를 구속하고 정신감정을 실시하세요.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강 회장의 팔을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추악한 가면은 만천하에 벗겨진 뒤였습니다. 뒤이어 출석한 서윤도 아버지가 시켰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며 울며불며 자백했지만 도윤을 산에 묻으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휴정 시간, 도윤은 끌려나가는 강 회장 앞에 서서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땅속에 묻은 건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인간다운 영혼이었어요. 이제 평생 차가운 감방에서 그 쓰레기 냄새나 맡으며 사세요. 강 회장은 도윤의 목을 조르려 손을 뻗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추태는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강그룹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여 강 회장의 마지막 돈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판사에게 바쳤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눈물로 쓴 기록입니다. 엄마의 모든 고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판사는 경건한 손길로 일기장을 받아들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세탁소 부지 토양의 대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자 과학적 인과관계까지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까지 돈이면 다 돼. 내가 이긴다. 라고 미친 듯이 웃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부자에게 수많은 마이크가 들이대졌습니다. 진우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다 왔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날 밤 부자는 수진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환한 달빛이 유골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이제 나쁜 놈들 다 벌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예쁜 옷 입고 웃고만 계세요. 네. 도윤이 엄마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제 곧 정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마지막 선고일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선고일 아침, 법원 앞은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악덕 기업주 강학수를 엄벌하라 는 피켓을 들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진우와 도윤은 당당한 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비췄지만 진우의 표정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세요? 제가 꼭 잡고 있을게요. 도윤이 진우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도윤아. 오히려 마음이 아주 편안하구나. 이제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기분이야. 두 사람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엔 수진과 같은 고통을 겪은 환경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조력자박 노인도 꼿꼿이 앉아 부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수갑을 차고 수의를 입은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간대없고 하얗게 센 수염에 초점 잃은 눈동자가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서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수복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강학수에 대한 선고를 시작합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에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강 회장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학수는 독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를 은폐하려 살인 교사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본법정은 피고인 강학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와 하는 함성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이럴 순 없어. 내 돈이, 내 회사가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이어 판사는 서윤에게도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서윤 살인 교사 및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울부짖었지만 강 회장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진우와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한을 이제야 풀어드렸어요. 그래, 도윤아. 고생 많았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이제야 발 뻗고 편히 쉬겠구나. 법원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을 향해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한진우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진아, 이제 걱정 마라. 나쁜 놈들 다 벌받았으니 이제 편히 쉬어라. 그 말 한마디 꼭 해주고 싶습니다. 도윤도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아주 크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사제를 털어 수진환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설립식 날 진우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수진이처럼 아픈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이 땅을 다시 생명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윤 역시 이사직을 맡아 미혼모 지원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는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세탁소 털을 직접 찾아가 정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감독님, 여기 썩은 흙은 싹 다 걷어내 주세요.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피는 수진의 숲을 만들 겁니다. 교도소에서 폐인이 된 서윤과 달리 그녀의 아들 강주는 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유산 다 재단에 기부하고 해외로 가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도윤 씨도 정말 미안했어요. 진우는 강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새 인생을 사세요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도윤에게 특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도윤의 성을 이씨에서 한씨로 바꾸는 개명 허가서였습니다. 한도윤,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아들이다. 너무 늦게 이름을 찾아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한도윤이라는 이름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요. 두 사람은 제주도 푸른 바다로 떠났습니다. 수진이 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가슴에 품고 온 수진의 유해를 바람에 실어 바다로 날려보냈습니다. 수진아, 이제 자유다.
저 넓은 바다 마음껏 날아다녀라. 우리 도윤이는 내가 잘 키울게. 엄마, 사랑해요. 거기선 아프지 말고 행복만 하세요. 두 사람은 해변에 나란히 앉아 수진이 즐겨 듣던 노래를 틀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는 부자의 발등을 부드럽게 적셨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법률사무소까지 재단에 기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진우 씨, 자니가 진짜 승자야. 이 늙은이도 이제야 발 뻗고 자겠네. 진우는 이제 화려한 회장 자리가 아닌 재단에서 피해자들을 상담해주는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진정한 기업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해변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평화, 그리고 피보다 진한 부자의 사랑이 바다 물결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보람을 찾고 있었고, 도윤은 대학 입학 준비로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재단 개소식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안 왔나? 오늘 본인이 주인공인데 늦으면 안 되지. 진우가 비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사님, 도윤 씨가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휴대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요. 진우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당장 도윤이 동선 파악해. 빨리. 개소식 내내 진우의 머릿속엔 도윤의 걱정뿐이었습니다. 축사를 마치자마자 무대를 뛰어내려온 진우에게 비서가 다급히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사님, 도윤 씨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가 한강공원 근처로 나옵니다. 진우는 재킷을 팽개치고 차를 몰아 한강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공원은 나들이 객으로 붐볐지만 외딴 벤치 위에 덩그러니 놓인 도윤의 가방을 본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피 묻은 도윤의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한도윤, 어디 있니? 진우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내 아들 어디 있어? 누구야 너? 오랜만이군, 한진우. 나 기억하나? 강 회장님의 그림자였던 독사다. 내 놈 때문에 내 주인이 지옥으로 갔으니 너도 대가를 치러야지. 남자의 목을 대 긁는 웃음소리에 진우는 전율했습니다. 강 회장의 충직한 살인 청부업자였습니다.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 사지를 찢어놓을 줄 알아. 당장 도윤이 내놔. 말 조심해. 지금 내 자식 목숨줄이 내 손가락 하나에 달렸으니까. 독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입이 틀어막힌 채 의자에 묶여 신음하는 도윤의 참혹한 몰골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진우의 비명에 독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1시간 준다. 내 계집이 죽은 그 세탁소 지하실로 혼자 와라. 경찰의 입이라도 벙긋하면 그 즉시 내 아들 머리에 구멍을 내주지. 진우는 제로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의 소리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전무님 배경에 울리는 소리를 보니 지하 저장고입니다. 예전 폐기물 저장고가 있던 세탁소 지하실이 틀림없습니다. 진우는 앞뒤 잴 것 없이 폐허가 된 세탁소 터로 달렸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어둡고 음산한 지하실로 내려가자 한쪽 구석에 만신창이가 된 도윤이 묶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 왔다. 진우가 달려가려 할 때 갑자기 천장 조명이 켜지며 독사가 칼을 휘두르며 나타났습니다. 역시 제 발로 기어 들어오는군. 자, 선택해라.
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이 칼로 내 심장을 찔러. 그럼 아들은 살려보내주지. 독사가 발밑에 칼을 던졌습니다. 도윤은 으붑거리며 고개를 거칠게 저었고 눈에선 핏물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오지 마세요. 그 순간 도윤이 죽으림을 다해 묶인 의자를 넘어뜨려 독사의 발등을 지시겨 버렸습니다. 으악! 독사가 비명을 지르는 틈을 타 진우가 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남자가 엉겨붙어 사투를 벌이던 중 독사가 품에서 라이터를 꺼내 바닥에 뿌려진 기름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으하!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순식간에 화마가 지아씨를 집어삼켰습니다. 진우는 옷에 불이 붙는 줄도 모르고 도윤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었습니다. 도윤아, 가자. 정신 차려. 하지만 그 순간 노후된 지하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잔해가 진우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으악!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다리가 짓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아빠는 틀렸다. 너라도 어서 나가. 빨리. 싫어요.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가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데. 도윤은 매캐한 연기에 질식해가면서도 피범벅이 된 맨손으로 무거운 콘크리트 잔해를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으아, 아버지 살려야 돼.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도윤의 손가락 손톱이 다 빠져나갈 듯 잔해를 들어 올렸고 기적처럼 진우의 다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가자, 도윤아. 부자는 서로를 부축해 불길 속을 뚫고 계단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지하실이 굉음과 함께 폭발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채 바닥에 쓰러진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아들. 진우는 전신 화상의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무사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진우는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몇 번이나 견뎌냈습니다. 도윤은 병실 밖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줘. 나 이제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데려가면 안 되잖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진우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지쳐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본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작은 부름에 도윤이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나 보여요? 도윤이 진우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진우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며 지독했던 어둠의 역습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온몸을 감싼 붕대가 따끔거렸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진우의 곁에 앉아 정성스레 사과를 깎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 입 드셔보세요. 꿀사과라 아주 답니다. 도윤이 사과 한 조각을 진우의 입에 넣어주자 진우는 천천히 씹으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냐, 정말 달구나. 내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모양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해커 제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전무님. 어서 와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강 회장 말입니다. 어제 감옥에서 급사했다는군요. 독사가 실패하고 지하실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졌답니다. 병원으로 옮길 새도 없이 끝났다네요.
진우와 도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결국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그렇게 가버렸구먼.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진우가 창밖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도 진우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그 괴물도 지옥으로 갔으니 다 끝난 거예요. 일주일 후 서윤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자 서윤은 교도소에서 실성하여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교도소 대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에 진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똑똑하던 여자가 어쩌다 그렇게까지. 참 가련한 인생이야. 가련하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남의 자식 산 채로 묻으려던 사람이니까요. 도윤의 차가운 말에 진우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증오는 그만 내려놓자. 그 사람들 미워하느라 내 소중한 마음을 더럽히지 말거라. 우리 수진이도 네가 웃으며 살길 바랄 거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노력해 볼게요. 한 달 후 진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부자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수진의 세탁소 터였습니다. 썩은 흙은 다 파내고 깨끗한 흙으로 채워진 그곳에선 수진의 숲 조성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설계도 좀 보세요. 숲 한가운데에 아주 예쁜 추모관을 지을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의 못다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는 곳으로요. 도윤의 대견한 설명에 진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정말 기뻐하겠구나. 재단은 강그룹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보상금까지 한 푼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사장님 고마워요. 이 돈 덕분이 아니라 내 억울함 알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소? 사회는 진우의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진우는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20년을 버텨준 제 아내 수진이와 바르게 커준 내 아들 도윤의 것입니다. 도윤아, 올라오너라. 부자가 함께 트로피를 든 모습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정의의 부자라 불렀습니다. 진우는 틈날 때마다 도윤에게 경영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도윤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하지만 사람 마음 얻는 건 평생의 자산이야. 직원들 아끼고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윤은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훌륭한 청년 리더로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국제환경포럼에 초청받아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연설까지 마쳤습니다. 진우는 TV로 그 모습을 보며 내 새끼 참 잘났다 하고 연신 무릎을 쳤습니다. 부자는 수진의 일기장을 엮어 엄마의 꿈이라는 책을 냈고 베스트셀러가 된 수익금으로 전국에 수진의 집이라는 아동 쉼터를 10개나 세웠습니다. 조력자였던 박 노인도 기쁜 마음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마스크를 벗은 제로도 번듯한 보안회사에 취직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도윤의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지? 우리 아들 졸업한다. 저렇게 늠름하게 잘 컸어. 졸업식이 끝나고 달려와 안기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진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자는 다시 수진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거기서 아버지랑 나 지켜봐 주세요. 저녁 노을이 유골함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래, 우리 아들 고생했다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엄마 맞죠? 그럼 그렇고 말고 밤마다 우리 길 잃지 말라고 비춰주는 거야. 부자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 먹으러. 진우가 시동을 걸고 차 한가득 부자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노래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숲은 이제 시민들의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찾아와 도란도란 산책을 즐기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숲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은퇴 후 숲속 도서관에서 소박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오후면 진우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허허, 오늘은 아주 용감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란다.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진우는 인자하게 웃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진우의 목소리에 빠져들었고 그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윤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환경회의 연단에 선 도윤은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염된 땅을 다시 생명의 땅으로 되살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힘있는 목소리에 각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도윤은 아버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발표 잘 끝냈어요. 다들 우리 사례를 배우고 싶대요. 장하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진우와 도윤은 매달 한 번씩 수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굳이 기일이 아니어도 두 사람은 수진을 보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재단에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팠어요. 이제 수백 명의 아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대요. 나 잘했죠? 수진아,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지? 나는 오늘도 아이들한테 책 10권이나 읽어줬다네.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두 사람은 묘소 앞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편 강 가문의 악행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교훈이 됐습니다. 진우와 도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은 수진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사회 날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자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진우에게 쑥스러운 듯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재단에서 함께 고생한 선배인데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 도윤이가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내 엄마도 하늘에서 춤을 추겠어. 결혼식은 수진의 이름이 붙은 그 숲에서 열렸습니다. 진우는 늠름한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떨리니? 걱정 마라. 저기 하늘에서 내 엄마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 계실 거다. 진우는 도윤의 손을 신부 지혜의 손 위에 올려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부탁합니다. 진우는 객석에서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진우는 도윤을 따로 불러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석양빛에 반짝이는 수진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건 내 엄마 반지다. 내 아내에게 끼워주렴. 내 엄마가 너희 부부 행복하라고 주는 선물이다. 1년 후 도윤에게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온 도윤을 보며 진우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아기는 진우를 보며 방긋 웃었고 그 눈매가 수진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으려고요.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진우는 손자 수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정신병원에서 조금씩 기력을 찾은 서윤은 매일같이 참회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우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도윤아,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내 가슴만 멍들게 하는 거란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기로 했다. 진우는 서윤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과거는 이제 다 잊으시고 부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 답장은 진정한 화해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의 세탁소 터에 세워진 추모관 제막식 날, 사진 속 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젊은 시절 수진과 함께 찍었던 단 하나뿐인 사진을 추모관 정중앙에 걸어두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손자 봤지? 내 이름을 물려받은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다. 저녁 노을이 수진의 동상을 붉게 물들이고 유모차에서 깬 아기 수진이가 동상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와 도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단짝 부자가 되어 숲길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란다. 저도요, 아버지.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진은 노을 속에서 세대가 함께 안고 있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의 고통과 눈물은 이제 걸음이 되어 수진의 숲을 더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끝내 서로를 찾아내는 운명이다. 그 불변의 진리를 남기며 부자의 아름다운 동행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처음엔 증오와 원망으로 얼룩졌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함께 악과 맞서 싸우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유대로 변했습니다.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도윤 역시 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수진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은 아들을 통해 그리고 손자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끝내 서로를 찾아내는 운명입니다. 용서는 결코 늦지 않으며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진우와 도윤의 이야기가 증명하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